Dear Myself, 내가 없는 당신에게 25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내가 없는 당신에게 팟캐스트는 한국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에 업로드되고요.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armyself.org dearmyself.org로 가시면 홈페이지에 저희 채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세요. 감상평이나 사연 소개, 그 밖에 어떤 내용이라도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메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호주,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일본 등 세계 곳곳에서 내가 없는 당신들에게를 듣는 청취자분들이 계시다고 소개해드렸었는데요. 한국에서도 서울, 경기도, 경상도, 광주, 부산, 대구, 강원도, 인천, 대전, 충청도 이렇게 많은 곳에서 저희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대요. 어떤 방식으로 이런 지역들이 집계되었는지 정말로 신기하지만 청취자 분석이 이렇게 자세하게 된다는 것이 신기하고 한국에서도 여러 곳에서 내가 없는 당신들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사실 매주 원고를 준비할 때마다 쉽지 않고 그냥 나 혼자 떠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청취자 분석표에 들어가서 봐요. 이제 시작하는 팟캐스트라서 큰 숫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 곳에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나면 힘이 나더라고요. 오늘도 그 힘을 잘 받아서 성심성의껏 준비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누군가를 이해하고 또 누군가에게 이해받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누군가와의 갈등이 생기면 혹은 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종종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말하곤 하죠. 하나는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혹은 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저 사람 왜 저럴까? 여러분도 자주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 말에는 어떤 잠정적인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치 이해만 할 수 있다면 모든 일이 해결이 될 것 같은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특별히 오랫동안 이해받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답답함이 커져가고 마음이 많이 어려워지고 정말로 나를 이해해 주기만 하면 혹은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해받고 또 이해한다면 모든 문제는 정말로 사라질까요? 혹시 우리가 너무 이해에 대한 갈망이 깊은 나머지 이해를 잊지도 않은 만병통치약으로 쓴 것은 아닐까요? 이해하지 못하겠는 상황처럼 답답한 상황도 없고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마주하는 것처럼 절망스러운 순간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인간이 다른 한 인간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또 말하고 보면 그래요. 우리가 다 각자 다르고 고유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 인생을 누군가가 딱 보고 와, 너를 완전 이해해 라고 말하면 과연 그 말이 믿어질까요? 물론 어느 정도 설명하고 이해받을 수는 있겠지만 나의 깊은 마음을 온전히 이해받는 것은 때때로 불가능하거나 때로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럴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러니 나를 매우 잘 설명하지 않고서 이해받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또 나와 그토록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게 정말로 크게 잘못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쩌면 이해가 잘 되는 상황 또는 이해를 잘 받는 상태보다는
이해받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두고 시작하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시작한다면 내가 정말로 이해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해하고 싶은 마음을 한껏 담아서 질문하고 경청할 것이고 또 내가 정말로 이해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가만히 있으면서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나를 성심성의껏 설명하고 알려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 이해하기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질문하고 경청하는 것을 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와, 나는 저 사람이 정말 이해가 안 가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생각이 어떤지, 내 감정이 어떤지 성심성의껏 그리고 분명하게 설명하거나 표현하지도 않고서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라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렇듯 이해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 자연스럽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에게 이해를 강요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나를 이해해 달라고 요청하고 강요하는 것,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이해하려고 나 자신을 강요하는 것, 정말로 자기를 소멸하는 큰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없는 당신들의 진짜 문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이해를 너무 많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믿으실까요? 제가 상담하면서 그리고 북클럽으로 만났던 수많은 내가 없는 당신들이 저에게 해주었던 이야기들 중에 너무 자주 나와서 이게 이 사람이었던 이야기였던가 저 사람 이야기였던가 착각할 만큼 흔히 듣게 되는 이야기를 몇 개 나눠볼게요. 평소에 금술이 좋으셨던 시부모님, 그러다가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늘 소녀 같으셨던 시어머님은 너무 힘들어 하셨죠. 늘 함께 다니셨기에 혼자 식사하시는 것도 어려워하시고 점점 야위어 가셔서 저희 집으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6개월째인데요. 저는 죽을 것 같아요. 이번엔 어떤 직장인의 이야기인데요.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끝마치느라고 야근한 지가 몇 달째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회사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말 잘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쉬지를 못하니 몸도 버텨내지를 못하는 것 같고 가족들 얼굴 제대로 본 게 언제인가 싶어요. 또 이런 사연도 있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하루에도 12번씩 전화를 하십니다. 일평생 사고만 치고 엄마 속을 문드러지게 했던 아빠는 당연히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어떤 때는 통화가 짧게 끝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한두 시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제 생활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전화를 피할까 생각도 해보지만 그래도 제가 안 들어드리면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는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해서 전화를 잘 들어드려야지 매일 결심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전화벨만 울려도 마음이 울렁울렁거려요. 또 다른 이야기, 직장인 30대 남자분은 부모님이 작은 식당을 오랫동안 운영하셨다고 해요. 그 식당을 운영하셔서 자식들 다 뒷바라지 하시고 없는 살림 일구시고요. 그런데 이 남자분이 대학 다닐 동안 그리고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도 주말이면 식당에 나와서 일해달라고 부모님 요청하신다고 해요. 직장 생활도 힘이 들어서 주말엔 좀 쉬고 싶고 쉬어야 하는데 하지만 고생하는 부모님 생각하면 그러실 수가 없다고. 들으시면서 이거 내 얘기 아니야? 하는 생각 드세요? 아마 이 이야기는 내가 없는 당신들이라면 너무 익숙한 이야기들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들에서 어떤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저는 상대방을 너무 이해해서 생긴 일이라고 감히 용기를 내어 말해봅니다.
남편을 잃은 시어머님의 마음을 너무 이해해서 자기는 죽을 것 같지만 모시면서 괴로워하고, 프로젝트가 잘 되어야지만 하는 회사의 상황을 너무 이해해서 자신은 가족과 얼굴도 제대로 못 보지만 야근을 하고요. 남편 노릇 제대로 못한 엄마의 기구한 인생을 너무 이해해서 하루에 12번 울리는 전화를 마음이 울렁거리면서 받아내고요. 자신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너무 이해하니까 주말을 다 반납하고 매주 부모님을 돕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느라 자기를 깡그리 소멸해온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만나다 보니 자기 소멸을 경험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아는 저로서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상담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도 아닌 그냥 조그만 팟캐스트 진행자니까 제 마음을 용기 내서 말해보면, 그래서 저는 내가 없는 당신들이 하는 이해가 싫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는 제 친구들은 이해를 그만했으면 좋겠기도 합니다. 특별히 상담을 하면서는 남을 너무 이해해서 자신이 얼마나 소멸된 줄도 모르고 자신이 얼마나 너덜너덜해지는지도 모르고 남을 더 잘 이해하고 도우려는 내가 없는 당신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의 이해력이 없다면 덜 소멸되지 않았을까 하는 발칙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해 안 한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막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없는 당신들이 하는 이런 이해가 문제인 이유는 이해 그 자체 때문은 아니겠죠. 자기가 소멸된 사람들이 하는 이해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이해를 나에게는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남에게만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렵고 기구한 여러 가지 상황인 상대방을 이해하면서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누굴 도울 만한지 돌아보고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함께 된다면, 아니 이런 일들이 선행된다면 그 누구도 자기를 소멸하면서 상대방만을 이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없는 당신들은 자기를 이해할 줄을 모릅니다. 아니, 이해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자기가 소멸되어 갑니다. 그리고 어차피 자기는 소멸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이해할 필요도 잘 느끼지 않고 자꾸 남부터 이해하는 일이 쌓여가서 남을 너무 이해하게 됩니다. 또 남을 너무 이해하게 되면 나를 이해할 여력은 더 없어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기적으로 나를 더 이해하지 결심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행해졌던 남을 너무 이해해서 자기를 소멸하는 일의 패턴이 쉽사리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사실 더 솔직히 말하면 나를 이해해봐야지라고 생각한 적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이, 우리 회사가,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어렵다는데 나를 먼저 이해하는 일은 상상조차 되지 않거든요. 사실 저도 내가 없는 당신으로 오래 살면서 나에게 먼저 하는 이해, 그것을 바탕으로 남을 이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혹은 그것이 가능한가가 오랫동안 궁금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배우는데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린 것은 사실이지만 어쩌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도움을 좀 받았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많은 책 읽기와 상담받고 상담하는 것이 더 주로 도움이 됐겠지만은요. 저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늘 영어 때문에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요. 수업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아 양해와 이해를 구하고 친구들의 노트를 빌리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일들도 많았었고, 영어로 과제를 써내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툰 솜씨를 교수님이 좀 잘 봐주시기를 바라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매우 이해해 주시는 것 같은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며 네가 쏟는 애씀과 정성을 이해한다고 해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천사를 만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학기가 끝나고 제출한 과제를 보니 장문 영어 부분에서 감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문법적으로 잘못되었는지도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었죠. 화가 막 났습니다. 아니, 내가 외국어로 하는 것을 이해하신다면서 얼마나 힘드냐고 말까지 하셨으면서 감점을 하시다니? 그런데 그런 일이 저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물론 다른 교수님과 있었던 사건이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급하게 고향에 다녀와야 했던 친구에게 그 교수님도 얼마나 슬프냐며 위로도 해주시고 이해한다고 해주셨지만 정신없는 학기를 마치며 제대로 공부 못한 그 백인 친구도 그런 말을 하신 교수님께 좋은 성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게 됐죠.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요. 물론 이렇지 않고 조금 더 너그럽게 해주시거나 약점을 감안해 해주시는 교수님도 많았지만 그때는 그냥 이게 미국 문화려니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상황이 그냥 미국 문화로 싸잡아서 정리할 수만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고 규칙은 규칙이라는 것이죠. 이해한다고 규칙을 무너뜨리거나 다른 학생들과 다른 불공평한 기준을 세울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 마음은 헤아릴 수 있지만 그것이 규정에서는 달라지게 할 수는 없다. 제가 다시 말할게요. 그 마음은 헤아릴 수 있지만 그것이 규정의 선을 달라지게 할 수는 없다. 만일 다른 학생들과 다른 기준이나 특별한 예외가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미리 상황을 고지하고 서로가 허락된 상황에서만 하는 것이지 그냥 이해할 만한 어떤 상황이 왔다고 해서 저절로 상황이 내 편한 대로 변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 이것이 학교를 오래 다니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고 또 이것이 인생에서도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공감하려 하지만 이전에 그 이해와 그 공감 전에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나 자신의 한계를 알고 나 자신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까지가 되지 않는지의 나름의 선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은 당신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나와 대화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상황이 이해가 되고 그 마음을 공감할 순 있지만 만일 내가 며칠씩 야근을 하고 피곤한 상태라면 당신을 이해하지만 오늘은 집에 일찍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자신을 소멸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얼핏 보면 이기적인 것 같고 자기 중심적인 것 같지만 웬만한 상황에서는 흔들림 없는 선이 있고 그 선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은 자기를 지키고 자신을 소멸하지 않는 일에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나는 어떤 사람이며 나에게는 어떤 선이 필요한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상황이 기준이 되어버리니 나를 소멸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에피소드를 통해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기가 소멸되신 지 오래시라면 아직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불편해하고 내가 무엇을 편안해하는지 모르신다면 나를 지키기 위한 나만의 규칙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태시라면 우리 이해하지 말기로 해요. 이해 안 해도 됩니다. 우여곡절 힘든 세월을 살아오신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보다 지금 다니는 직장의 이익과 발전보다 어려운 일을 당한 친구의 사정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아는 것, 나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또 나 자신을 알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서
이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잖아요. 물론 간혹 예외적인 사건들도 있지만 초등학교를 가야 중학교를 가고 그래야 고등학교를 가는 것처럼요. 또 남녀가 만나야 사랑을 하고 또 자녀를 출산하고 키울 수 있고요. 갑자기 어떤 아이가 나는 시작을 고등학생으로 할래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겠고요. 또 내가 지금 싱글이고 연애하는 사람도 없는데 내년에 부모가 되겠다라고 공표하는 것처럼 웃긴 일도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고 내가 나의 상황을 모르는데 남을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것 혹은 이해받겠다라고 하는 것 또는 이해하고 이해받으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은 매우 순서가 뒤바뀐 일이며 그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는 자기 소멸이 되기 너무 십상이에요. 그러니 순서에 맞게 가보면 어떨까요? 아무리 내 눈앞에 상황이 짠하고 딱한 사람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지금은 나를 이해하고 내 상황을 이해하고 나를 지키기 위한 선을 세우는 데 써야 하는 시간이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맞닥뜨려지면 화내거나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저 사람도 아직 자기 자신을 몰라서 이해까지는 못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금 나를 이해하는데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게 그리 쉽게 되냐고요? 암요, 잘 안 되죠. 그러니 이렇게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행기를 타시면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무원들이 안전교육을 하죠. 비상시에 비상문은 어디 있다고도 알려주고요. 그러면서 꼭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 되어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아무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옆에 있더라도 마스크는 꼭 어른이 먼저 쓰셔야 한다고요. 그래야 본인도 지키고 아이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지키고 싶다면 극한 상황에서도 산소 마스크는 내가 먼저입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남 이해보다는 나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 아직 산소 마스크를 나에게 씌우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남들을 이해하지 말기로 결심해봐요. 여러분의 한 주가 남을 위한 이해보다는 나를 위한 시간들로 가득 차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